국제 금융 이슈는 역시나 단기 상승 효과로 그쳤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새벽에 마쳤던 미국과 유럽 증시가 장 초반 강세를 잊지 못하고 비교적 크게 낙폭을 키우면서 장을 마쳤고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낙폭보다는 낙폭의 상당 부분이 많이 줄이면서 장을 마쳤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단 12포인트 정도 밀린 1850선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열어놓고 있겠는데요. 먼저 02-315-2613번으로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내일장 사도 괜찮은지 묻고 싶으신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도 다 수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호텔신라입니다. 놀라운 2분기 실적 기대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사상 최대의 출입국자 덕분에 2012년 국내 호텔과 면세점은 호황을 누릴 전망입니다. 특히 출입국자가 많이 몰리는 여름 성수기에는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과 제주도에 있는 호텔은 성수기 때는 빈방이 없을 정도여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호텔신라의 2012년 매출액은 2조 1,500억 원, 영업이익은 1,65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1년 9월에 루이비통이 인천공항점을 오픈한 이후로 신라 면세점 인천공항점의 매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4분기부터 시작된 루이비통 효과는 2012년 1에서 3분기까지 한 바퀴 돌아오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서울 면세점과 제주 면세점 또한 매출액 증가가 기대됩니다. 그런 반면에 2012년에는 매출액 대비 판관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천공항 임차료가 증가하지 않고 2011년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콩 챔라콕 공항의 면세점 입찰 결과는 6월에는 나올 전망입니다. 챔라콕 공항 면세점의 매출액 규모는 5천억 원 정도이며 그중에서 호텔신라가 입찰한 자파 부분은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JV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홍콩 현지 회사와의 지분율 관계 및 임차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LA공항의 면세점 입찰 결과는 8월 발표 예정인데 면세점 매출액 규모는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이곳도 낙찰을 받게 된다면 JV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현지 회사와의 지분율 관계 및 임차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2013년에는 싱가포르의 창의공항도 면세점 사업자를 새로 선정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홍콩, LA, 싱가포르 공항 등의 면세점 입찰은 최근 이부진 사장이 언급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여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호텔신라의 목표주가 7만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중국이 땅을 파야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는 건설 중장비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7일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였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경기 둔화에 대한 확고한 부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였던 2008년 이후 굴삭기 판매는 연평균 31.5%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며 2011년 고정자산 투자 세부 항목을 보면 제조에서 35%, 부동산 25%, 인프라 23%, 소비 및 서비스 17%로 이 중 인프라 투자는 운송 39.8%, 수리건설 35.8%, 전력 21.3% 등의 순으로 철도나 고속도로, 댐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중국은 교통, 수리, 에너지 등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중국 정부는 철도 12만 킬로미터의 건설 계획을 당초 2020년에서 5년 앞당겨 2015년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간 건설은 기존 목표 연간 3,000km 대비 125% 상향한 6,750km가 될 전망이어서 건설 중장비 수요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5월 중국에서의 굴삭기 판매는 858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기저효과와 중국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 중장비 수요 부진 등의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난 5월 판매는 전체 시장 대비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하반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예상되며 지난해 6월, 7월, 8월 굴삭기 판매는 각각 821대, 622대, 592대 등으로 매주 저조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둔화보다는 회복의 무게를 두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글로벌 건설 중장비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금리 인하 시 수요 확대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며 현재 재고도 제로 수준에 가까워 두산인프라코어는 향후 판매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우리투자증권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목표주가 25,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SK하이닉스입니다. 뉴 메모리 개발 제휴를 통해 미래의 변화를 준비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SK하이닉스는 6월 10일 미국 IBM과 차세대 메모리 제품인 PC램 공동 개발 및 기술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 SK하이닉스는 공동 개발을 통해 IBM의 연구 성과와 SK하이닉스의 제품 양산 능력이 뉴 메모리 개발에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메모리의 미세 가공 전환이 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차지에 기반을 둔 디램 및 낸드 플래시의 제약을 뛰어넘는 뉴 메모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 메모리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한 비휘발성 저항 메모리를 중심으로 STT-M랩, 리랩, PC랩 등이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 메모리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양산 기술을 확보한 제품이 차세대 뉴 메모리가 될 것이며 SK하이닉스는 도시바와 개발 중인 STT-M랩과 HP와 개발 중인 리램의 근본 IBM과의 PC램 공동 개발을 추가하여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 메모리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고집적화 및 경제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뉴 메모리 개발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뉴 메모리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예상되는 만큼 뉴 메모리에 대한 다양한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 기술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여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하이닉스의 2012년 말 BPS 15,519원에 사이클 상승 시에 PBR 2.3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 36,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호텔신라, 두산인프라코어, SK하이닉스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센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모두에셋월드 정수창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오늘도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목소리가 굉장히 점잖으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 태경화학, 태경화학이요? 예,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얼마의 몇 %를 들고 계세요? 4,470원에요. 40%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4,470원이요? 예.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물타기 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금액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갖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한 달 네. 반 정도 되셨고요. 네. 태경화학을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냥 제가 선택한 건데. 그러세요? 어떤 네.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뭐, 드라이아이스 여름 들어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여주 엑스포 예, 태경화학이 여수에스포 수혜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럼 단기 급등을 노리고 약간은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신 겁니까? 예, 그런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아, 유럽발 예. 때문에. 손실이 좀 있으신데요. 예.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세 번인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좀 샀는데요. 예. 지금을 팔아야 되는지, 예. 언제
갈아타야 되는지 아니면 좀 갖고 있어야 되는지 더 사야 되는지.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우리 시청자님 주식 투자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한 3년 됐는데요. 좀 예. 하다 않고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3년 동안 어떻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많이 보셨나요? 아니 좀 잃었죠. 그러진 않으시고요. 예. 주식 투자가 생각만큼 그렇게 좀 쉽다면야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네, 수익이 났는데 그 수익 난 걸 또 투자해서 잃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센투자 플러스 오늘 시청자님께서 보내신 태경화학은요. 네. 정태식 전문가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매수하신 가격대 올 수 있는지랑 또 손절가는 얼마나 잡아야 리스크를 네. 최소화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진단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태경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이 좀 나셨는데 일단 대처가 늦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굳이 손절보다는 좀 가져갈 종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태경화학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태경화학 같은 경우에 그 생산 품이 액체 탄산이라든가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름이 날씨가 더우면 빙가루라든가 이런 부분이 판매가 늘어나면 드라이아이스 그 부분도 아마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태경화학 같은 경우는 또 산업용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태경화학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군 내에서 경쟁력이 탁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태경화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회사고 꾸준하게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가격보다는 지금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만은 아까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동종목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는 길게 가져간다면 굳이 매도보다는 좀 여유롭게 마음 편하게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보면 태경화학 같은 경우에 시청자님께서 일단 대응을 못했던 자리가 4,450원 내지 4,500원입니다. 이 자리는 자 보시다시피 앞전에 작년 12월 달 그리고 금년에 2월 달, 3월 달에 고점을 여러 번, 3번이나 4번 형성했던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를 지지를 못 받고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매물 압박을 강하게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4,400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자르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고요. 지금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모색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져간다면은 4,400원에서 4,500원 언저리에 일단 물량을 한 반절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절은 좀 지켜보면서 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는 매도보다는 빠질 만큼 빠졌고 좋은 주식이고 편안히 가져가면서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40%로 많으시니까요.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대 올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 개 보고 다시 또 전화도 받겠습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대원미디어입니다. 3015님께서 9,320원에 20%를 사셨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어요. 김수창 전문가님, 정수창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예. 대원미디어는 이제 원래 상당히 우량한 회사인데요. 컨텐츠 유통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한 3,000원서부터 3,500원서부터 많이 좀 올라왔죠. 그래서 3,500원에서 12,000이면 한 400%까지 올라갔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던 상승 추세가 이제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0,000원, 1,700원인가요? 이때부터는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바로 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1분기에 실적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매출이 좀 감소되었어요. 1분기가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만은 그 대원미디어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컨텐츠에 그 장착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LTE 폰 같은 것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스마트폰이 이제 이렇게 그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그런데 장착되는 이제 컨텐츠
이런 데 들어가는 매출이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증가되는 걸 봤을 때는 하반기서부터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재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지수도 좀 많이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좀 오르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9,300원에 매수한 가격을 단기간에 조금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이제 좀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올라가는 이제 게임주들, 뭐 컴퓨터 수라든지 네오이즈 게임즈나 이런 것처럼 이제 대형 미디어도 이제 게임, 캐주얼 게임을 런칭을 했는데요. 짠 거는 못 말려라는 그 일본 작가, 만화 작가가 있는 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동시 접속 수가 상당히 많은 그래서 호응도가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렇게 이제 맨 아래 있었던 3,500원까지는 내려가기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6,200-300원 여기는 지지선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200-300원 여기서부터는 다시 재상승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캐주얼 게임이나 이런 것이 좀 좋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 보는데요. 다시 반등하더라도 이게 9,300원까지 좀 어렵고요.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재상승 반전할 수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손실을 좀 보존하시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9,000원 약간 못 미쳐서 일단 한번 처리를 하시고 나서 다시 재저점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원 미디어는 이제 자금이 좀 있으시면 지금 추가로 매수를 좀 더 하시고요. 9,000원 전후에서 빠져나오시면 그래도 매수가는 지켜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성우 하이텍 보겠습니다. 14,000원에 10% 비중은 많지 않으세요. 매도를 얼마 정도에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셨고요. 0810님의 종목입니다. 잘 기다리셨고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야죠. 예. 성우하이텍은 이 바닥을 치고 요 근래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주요 부품 공급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중국 법인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38%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근래에 주식시장에서 보통 보면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한마디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진출로 따른 그런 부분이 앞으로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충분히 가져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셔서 올라온다면은 한 15,000원 언저리, 15,000원에서 16,000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고 있고 충분히 좀 가져가서 이익을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손실이 났다가 매수가 부근에 오면 얼른 팔아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좀 앞설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성우하이텍은 꼭 이득 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아우, 예,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현대차 들고 계세요? 네, 좋은 종목 잘 갖고 계시네요.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24만 1,000원에 37%. 24만 1,000원에 37%요? 네, 예, 비중을 계산을 참 잘 하셨네요.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게 산 것 같은데. 가격대가요? 네, 오늘 종가를 혹시 아십니까? 오늘 좀 떨어졌더만, 습니까? 어저께랑. 예, 오늘 0.6% 정도 좀 밀려가지고요. 23만 8,500원이 종가인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요. 네. 예, 물타기를 몇 번 하셨어요? 추가적인 매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아니요, 한 번에 매수했어요. 그러세요? 언제 사셨어요? 언제? 잠깐만요. 6월 1일 날. 6월 초에 사셨고요. 6월 1일, 6월 예, 6월 10일. 1일이요. 네, 예. 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네요. 가슴이 철렁 하셨었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 비쌀 때는 얼마까지 갔었어, 이게요? 이게 최고가가요. 네, 5월 초쯤에 27만 2천 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 떨어지기는 떨어졌네요, 근데. 예, 많이 떨어졌죠? 지금 네. 시점에서 그래서 현대차를 좀 사야 되나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데 이 가격대에서 그럼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걸 올라가면은 빨리 이제 악재가 외국에서 악재가 들어오니까 예.
올라가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뭐 이국에서 예. 또 악기 들으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시청자님 좀 단기로 보시는군요. 예, 빨리 팔아야지. 예, 성향이 좀 오래 진득하니 들고 계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뭐대로 오래 들고 있어.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지. 빨리. 예, 우리 시청자님은 주식 투자하신 지는 좀 오래 되셨어요? 아니요, 오래 안 됐어요. 지금 4월 달부터 예, 삼성 전기를 샀다가 예. 그럼 팔아가지고 또 이걸 샀거든요. 삼성전기는 이득 보고 나오신 거예요? 네, 조금 이득 아, 봤어요.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성향에 따라서 뭐 단기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장기 투자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현대차는 좀 네. 단기적으로 얼마쯤 수익 보고 나오면 좋을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들어보십시오, 시청자님. 예, 예, 정수창 전문가님. 아, 예. 그 현대차는 뭐 누구나 뭐 다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올라야 이제 저희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저 뭐 잘 이제 투자자분도 잘 알다시피 그 지수가 별로 썩 좋지는 않죠. 유럽의 악재가 계속 흔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기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유럽의 이제 그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현대차도 수출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력이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곧 이제 그리스 총선이 이제 요번 주를 지나면서 이제 해결 기미가 보일 것 같으니까 그 향방에 따라서 이제 주가 지수가 출렁일 텐데요. 이제 그게 잘 해결되면 이제 안도랠리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 투자자분이 한 24만 1,0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사실은 뭐 좋은 가격대라고 보여요. 그 저점으로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회사의 그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은 뭐 최근에 27만 원까지 간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뭐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차가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의 경기가 조금 악화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도 예년처럼 고수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수나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수출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걸 영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갈 수 있는 좀 그 형태는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게 27만 원하고 24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그 스페인이 조금 해결되고 그리스가 조금 해결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안도랠리가 좀 시작될 것 같으니까요. 저는 27만 원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26만 원 전후까지는 조금 진출할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지금 투자자분이 조금 단기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정도 기다리면 올 거라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6만 원에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전화 연결로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두산엔진 풀어드리겠습니다. 두산엔진은 820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와 비중을 적으신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장기로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봐주십시오. 예, 두산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보면은 두산엔진은 아무래도 그 선박 엔진 부분과 발전 엔진인데 선박 엔진 같은 경우는 유럽 쪽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럽이 요즘에 재정위기 또 그 부분이 금융위기 전개되는 과정에서 선박에 대한 금융이 지금 현재 중지가 돼 있고 활발하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여파로 두산 엔진의 사공장이 지금 가동 중단을 했고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안 좋다 그런 반증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좀 주가는 빠졌는데 6개월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럽 재정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이고 해결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그 조선 관련주는 강한 반등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로존 문제가 일단 선결 과제로서 해결이 돼야 조선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PF 대출이라든가 또 선박금융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강한 반등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현재 보면은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11,500원 정도의 어떤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빠진다 하더라도 앞전에 최저점 9,800원 밑으로 깨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제한적인
흐름에서 당분간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볼 종목은요. 어떤 종목 볼까요? 동부화재 보겠습니다. 동부화재를 48,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 가지고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시겠다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동부화재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건지 좀 봐주세요. 예.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동부화재가 어쨌든 뭐 기관이 이제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종목인데 기관도 그렇고 지금은 외국인도 팔고 있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수급 약화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인데 그럼 수급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한 400억 정도를 이제 생산 향상성 경력금으로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손익에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손익이 한 작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가 감소됐죠. 그래서 뭐 이게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라는 거는 순이익이 많이 나는 종목일수록 아무래도 선호할 것 같고 일단 이제 예전에도 현대모비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손실이 좀 나고 이러면은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지수가 하락 압박을 받으니까 종목을 고른다면은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예를 들어서 종목을 포트폴리오 한다면은 이런 것이 수익이 좀 안 나는 것들이 일단은 타깃이 되겠죠. 그래서 내려왔어요. 지금은 이게 좀 동부화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지지선 찾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근데 오늘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일단은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왔거든요. 다행히 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예전에 여기서 한 38,000원 정도에서 지지선이 있습니다. 여기 그 한 10월 달이나 9월 달에 그 치고 올라간 자리가 3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율적인 반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저가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자율적인 반등이 조금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투자자분이 매수를 하셨던 48,500원은 조금 가기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45,000원 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43,000원, 3,000원 올라오면은 정리를 일단 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는 내려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반등을 했다가도 다시 확 빠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 주보로 봤을 때는 이게 하락 추세의 시작일 경우도 있어요. 이게 조금 상당히 무섭거든요. 주보인 경우는 지금 저 하락이 10,000원에서 올라가지고 저 50,000원까지 500% 올랐다가 지금 고점을 찍고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주보인 경우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봉은 아까 저가 매수가 들어갔는데 반등이 좀 오면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번에 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세요? 저 삼성테크인요. 삼성테크윈이요. 네. 예, 주가 상승세가 아주 좋습니다. 예, 얼마에 사셨어요? 예, 73,900원에 비중 30%요. 73,900원에 30%요. 예, 예. 예, 오늘 78,200원의 종가가 나왔으니까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아유, 축하드리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거를, 그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저 매도 시점을 알고 싶었어요. 예, 그러세요. 네네. 예, 투자는 좀 단기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짧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종목 따라 틀려요. 그러세요? 예, 예. 예. 삼성테크인 그럼 좀 바로 봐드릴게요. 목표가 알려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손절가도 함께 정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거두신 수익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태식 전문가님. 예, 삼성테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종목 진단하면서 거의 뭐 빠진 종목만 나오다가 이렇게 예. 또 올라간 종목 나오면은 여기 분석하는 입장에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좋은 종목을 사셔서 수익이 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죠. CCTV라든가 그 외에 뭐 이제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산업용 장비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방사능 부품도 또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방위산업체 부분에서는 뭐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게 155mm 자주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1분기 실적도 그래도 좋았고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좀 좋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면서 일단은 주가가 강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종목이고 간에
항상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그런 과정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현재 보면은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에 현재 그 매물대를 일단은 1차적으로 돌파를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강력하게 매물대가 강한 자리가 한 8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8만 원 언저리에서 제가 볼 때 현재 장이 썩 좋은 장은 아니기 때문에 8만 원 언저리에서 한 반절 정도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좀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저는 보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익이 났기 때문에 뭐 충분히 또 뭐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또 시장 상황이 약화되면은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또 그것도 이익을 실현 안 하면은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그때 이익을 실현하지 왜 안 했는가 이런 후회도 또 듭니다. 그래서 이익이 요즘 같은 장이 안 좋을 때 납당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또 8만 원 언저리에서 한번 매물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반절 정도 매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은 좀 지켜보면서 다시 빠졌을 때 나머지 그 50%를 팔았던 부분을 재매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 종목이 또 올라간다면은 또 8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8만 5천 원, 9만 원까지. 그럼 또 나머지를 마음 놓고 올라간다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8만 원에서 50% 일단 이익 실현,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써니전자 봐드릴게요. 예, 써니전자 매수가가 4,725원이시고요. 비중이 30%십니다. 꼭 좀 봐주십시오. 917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거 안철수 테마주로 연관이 됐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사업상 아무 연관이 없다는 그런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잘 아시네요. 예. 그 사업성 연관 좀 없죠. 예. 근데 이제 그 송 부사장이 그 재직했는데 안철수 연구소에 이제 재직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예. 가는 거거든요.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돼서요. 근데 이제 그 회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써니전자는 거,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4대강 관련 테마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300% 심지어는 한 2000%까지도 올랐기 때문에 네. 이건 어디까지 간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매수했으면은 상당히 부담된다는 거죠. 저 밑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한 500원 정도에서 올라왔거든요. 350원이죠. 300원짜리가 4,600원이면 지금 벌써 1000% 올랐거든요.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또 10배 가겠나요? 예, 회사의 가치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그 테마주라는 거는 지금 이제 대선이 아직도 개월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움직일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가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고평가됐다 보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도 지금은 이제 팔고 있거든요. 이미 그 개인들이 들어오는 틈을 타가지고 이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거기 이제 손실에 저거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고평가 됐다고 보고요. 이제 정치 테마주는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대안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뭐 우성사료라든지 메커스라든지 한국정보공학이라든지 그거 다 안철수 테마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한다면은 그것도 물론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오르다 봐야 돼. 써니전자는 그 대장주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4,200원을 이게 지금 4,200원 치고 올랐기 때문에 4,200원을 손절가를 잡고 거기를 이탈하면 할 수 없이 손절하는 걸 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단기 매매에 그 국한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많이 덥다고 건강 유의하시라고 이렇게 문자에 남겨주셨어요. 이분께서 문의하신 종목은 대성 엘텍입니다. 890원 사셨고요. 30%를 가지고 계신데요. 등락이 너무 빨라서 대응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이거 좀 세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봐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대성일텍은 뭐 지금 세력이 일단은 뭐 노출되지 않았나.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이런 흐름이 보이죠. 아무런 어떤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점으로 상한가를 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세력이 일단 한마디로 그 농간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성엘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이지만 전자업체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디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생산을 해서인데
작년에는 적자가 났고 올해 1, 4분기에는 흑자가 전환됐습니다만 흑자 폭이 상당히 그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대성일택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주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현재 부채 비율이 자본금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한 40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그 재무제표도 지금 현재 취약한 구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지금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종목은 어떤 세력의 어떤 한마디로 개입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앞전에 그 보면은 한 1,000원 이상에서는 어떻게 강한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해 주시고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한번 강한 상승도 한번 나올 구간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 1,000원 이상에서는 일단 매도를 해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대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023153-2613번으로 보내주신 네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평화산업을 너무 고점에 사가지고요. 예. 걱정이 많아가지고 2,400원에 100% 비중을 실었거든요. 2,400원에 100% 사셨어요. 예, 예, 어떤 자신감이 이렇게 종목을 100%나 사게 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앞에 갔던 게 2,965원까지 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 2,800원은 가지 않나 하고 예. 샀는데 산 뒷날부터 밀려가지고 지금 매도를 못 해가지고 지금. 짧게 좀 수익이 남으면 빠져나와야지 하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었나 예. 봐요. 예,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4월 18일 날 샀거든요. 예. 그 뒷날 매도를 못 해가지고 그 길로. 자, 이렇게 아직- 공격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분명 예, 투자 기간도 오래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동안 4월 이렇게 좀 18일 날 단기 사가지고. 투자로 수익을 많이 보셨었어요? 예, 조금 본 종목은 또 봤거든요. 그러세요? 수익을 많이. 예, 평화산업은 처음으로 매수를 하셨던 종목입니까? 예, 예, 아, 예. 예. 처음, 예.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빠졌는데도 그래도 계속 들고 계시네요. 예, 예.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예. 언제 한번 1,800원까지 오면 매도를 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1,700원을 찍고 내려갔거든요. 예. 예, 그래 지금 쌍바닥을 찍었는데 지금 언제쯤 팔면 될지 하고 지금 한 안 그래도- 1,800원쯤 오면은 팔 생각이셨는데 그 가격까지는 안 좋고요. 예, 한번 문의를 하니까 1,800원 정도 매도를 했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전문가께서 예,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예, 1,800원에 끝까지 오늘 안 팔아도 하고, 우리 예. 시청자님 손실이 크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예. 잘 종목을 잘 선택을 할까 했는데 거기도 안 오고 1,700원 와가지고 또 다시 밀렸거든요. 예, 이 종목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오기가 힘들다면 최소한으로 좀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올 수 예.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예. 예, 그렇게 지금은 손실이 됐습니다. 많으시지만 또 수익 많이 날 종목을 잘 고르면 금방 또 만회가 되는 거니까요. 예, 예. 예,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예, 예. 예, 평화산업은 정수창 전문가께 여쭙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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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고점에서 했어요. 근데 평화산업이 뭐 이게 오를 때는 사실 뭐 전문가들이 의견이 많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추천이 많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예전에 또 한 2월 달에도 상당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오를 때는 또 거침없이 올라요. 근데 뭐 한미 FTA가 또 체결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수혜주를 가지고 부각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뉴스에 나오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호재성 재료가 있을 때 이제 따라서 사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온 상태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화산업 자체가 회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점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조금은 이제 소신이 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셔가지고 언제나 오를까 하고 이제 기다리시는 입장이 되는 거죠.
기다리는 거는 또 잘 안 가요, 이상하게.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리가 좋은 장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그 문의하셨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예전에 그 주 종목이었지만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계열, 그러니까 자동차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지수가 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 종목인 전차 군단이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평화산업도 그 여파를 지금 가지를 않고 있는데 지수가 이제 조금 만약에 이제 그리스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도 랠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중소형주에서 갑자기 올라요. 이런 것들은 5%, 7% 그냥 오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 3%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빠진 날 지수가 약간 빠진데도 3% 올랐다는 거는 이게 이제 오르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약할 때 오른 종목 만약에 내일 지수가 오르면요, 이게 5%도 올라요. 이거 과감하게 더 사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1,800원 뭐 거의 언저리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한 1,900원까지는 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으면 잘 안 가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또 추가매수 적극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물량 타세요. 그러면은 그 종목 올라가시면은 손실을 조금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전화 참 잘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예,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야겠죠. 강원랜드입니다. 25,000원에 100%를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파라다이스 사셨으면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강원랜드네요. 예, 강원랜드는 뭐 지금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장에 그 내수주 그리고 뭐 보면은 오락 관련주가 사실 그 파라다이스를 유시로 해서 그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죠. 강원랜드는 지금 보면은 내수 관련주라 내국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인이라든가 일본인 입장에 그 입국액이 급증에 따른 그런 수혜는 좀 없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 부분을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강원도에서 보면은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그 오락을 떠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확장하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요 근래에 바닥을 다지고 있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해서 좀 더 보유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현재 4월 달에 저점을 찍고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저점을 좀 찍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보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올라올 때 보면은 26,000원 언저리가 세 번에 걸쳐서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항상 매물 압박이 강하거든요. 26,000원 언저리 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저점에서 박스권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서 26,000원 매도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24,000원 언저리 또는 25,000원의 재매수 이런 박스권 매매를 당분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존경하는 정수창 전문가님 하시면서 자원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원을 2,980원에 20%를 사셨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남한제지 공장 해체 사업 수주했는데 자원을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는 건지 좋은 기업이 맞는 건지를 지금 문자를 거의 뭐 10개를 보내셨거든요. 지금 봐드립니다. 예,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자원 관련주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차 군단이 사실 아까 이제 주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가고 있는데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이제 투자자분들 잘 알다시피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리모델링 사업 이런 이제 뭐 부동산도 이제 그런 것이 있듯이 이건 이제 철 구조물 스크랩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뭐 구조물을 해체해 가지고 그 철 스크랩을 가지고 판매하고 이러한 거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이런 업종들이 오히려 조금 더 살아날 수도 있죠. 그 매출액도 지금 거의 한 3천억에 육박한 사상 최대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뭐 남한제지 뭐 이렇게 뭐 해치 사업 그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이제 아까 뭐 써니전자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테마주라는 그런 성격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지금 한 5,500원에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2,900원이잖아요. 지금 투자자분이 사신 가격 자체도 상당히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최저가가 2,500원이었는데요. 2,500원에서 지금 이제 장대 양봉을 들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저번에 한번 빠졌을 때 쫙 급락을 했을 때의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그때의 쌍방간에 4월 27일 날
쌍방간에 이제 매집이 있었다. 떨어지는 칼날을 오히려 받아가지고 누군가 매집을 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시면은 이런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회사가 내용이 좋으니까요. 조금 장기 보유를 하세요. 그러면은 수익이 잘 날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매수해도 되는지 의견 묻는 문자가 들어왔네요. 삼성 SDI입니다. 내일장 매수가 가능한지요? 3832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예, 삼성 SDI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실적이 일단은 부합하는 걸로 2분기 실적이 전망치에 부합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지금 보면은 신제품을 내놓고 있고 갤럭시 S3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2차 전지 시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삼성 SDI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외상해로 지금 실적은 뭐 꾸준하게 이어질 거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도 바닥을 점점 공고히 다지면서 계단식인 상승을 지속하는 걸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올라올 때 그 앞전에 형성했던 고점이 17만 원 원짜리인데, 자, 이 자리는 앞전에 또 그 급락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27만 원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당분간 어떤 강한 어떤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17만 원 원짜리는 일단 올라온다면은 이익을 실현해 줄 것을 권해드리겠고, 또 매수는 또 내일 시장 자체가 안 좋다면 좀 약간 밑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60일 원짜리 한 5만 원 원짜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서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올라온다면 15만 원 이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17만 원 이익 실현이시죠? 네, 17만 원. 네, 죄송합니다. 예, 한 종목 짧게 더 보겠습니다. 현대 EP 볼게요. 매수가가 6,930원이시고요. 비중이 20%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좀 높은 가격대 사셨거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예. 6,930원 이제 높게 사셨는데요. 이런 정보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량주는 한 달 평균 가격은 22 이동평선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때 내려올 때 보면은 6,930원 고 무렵에서 여기 빨간 선을 타고 내려갈 때 그 밑으로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평선을 깼는데 지금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빨간 거를 이동평선을 올라타려고 하려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요 가격대도 굉장히 거의 이렇게 보면은 상방향으로 하방향으로 다 거의 비슷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수익을 보전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센투자플러스 종목 상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센투자플러스 정태식 전문위원, 또 모도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